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주제는요. 바로 지식과 창의성 사이에 숨겨져 있는 모순, 이른바 지식의 함정입니다. 우리가 보통 뭔가를 배울 때, 이 분야의 끝판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그 분야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마스터하려는 노력 자체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감각을 갉아먹는 진짜 원인이라면 어떨까요? 와, 이거 진짜 놀라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역설 아닌가요? 오늘 우리는 이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과 창의성을 잃어버리는 것 사이에 아주 매력적이고도 아슬아슬한 관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. 더 많이 알수록 더 창의적이 될까? 솔직히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들 그렇다고 믿거든요. 진정으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일단 그 분야부터 꽉 잡고 마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.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전문 지식을 쌓고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어야 비로소 거기서 번뜩이는 통찰력이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가정합니다. 겉으로만 보면 이 논리 진짜 완벽해 보이죠. 전문성은 창의성의 필수 조건이다. 여러분도 분명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오늘 다룰 자료에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너무나도 상식적인 믿음을 가리켜서 전문가의 신화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창의적이 된다는 널리 퍼진 착각이라는 거죠. 물론 자료에서도 이 논리가 겉보기엔 꽤 차당해 보인다는 점은 인정합니다.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 창의성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필요하니까요. 하지만 이게 왜 신화,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근거를 가진 착각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머릿속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전혀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건요, 아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기 때문이죠.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분리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.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헷갈리지 말고 명확하게 떼어놓고 봐야 합니다. 우선 전문성은 어떤 주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그 분야의 규칙이나 지식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걸 뜻하죠. 반면에 창의성은 이건 새로운 통찰력을 툭 하고 생성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. 자료에서는 이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들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특정 주제에 대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 엄청난 지식을 뽐낼 수 있지만 정작 그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전문성이 곧 창의성이라는 공식,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. 창의적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한 결과에서 아주 충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. 자료는 단순히 전문성이 있다고 꼭 창의적인 건 아니에요 정도로 얌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. 아주 직설적으로 전문성이 실제로 개인의 창의적 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죠.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전문가의 신화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연구 결과입니다. 피카소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그런 엄청난 거장조차도 완벽한 사실주의 기법을 다 마스터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꽉 짜인 틀을 부수고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법을 다시 배워야만 했거든요. 그래야 입체파라는 엄청난 창의성을 폭발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. 전문성이 창의성을 돕는다? 아니요. 오히려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.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자,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. 전문성이 덩치를 키울수록 왜 창의성이 쪼그라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하거든요. 자료에 따르면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가 어떤 작업에 너무 과하게 깊이 몰두해버릴 때 발생합니다.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. 여러분이 나무 껍질의 그 오묘한 질감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. 나무 한 그루에 너무 바짝 다가가서 돋보기를 들이대고 몰두한 나머지 어느 순간 자기가 거대한 숲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까먹어버리는 겁니다. 실제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너무 복잡한 최신 알고리즘만 쳐다보다가 그냥 컴퓨터 껐다 키면 해결될 단순한 오류를 며칠 동안이나 못 잡고 끙끙대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. 전문가들은 머릿속에 지식이 너무 많아서 자꾸 복잡하게만 생각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누구나 알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한 해결책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버린 전문가의 맹점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해독제는 뭘까요? 자료에서는 이렇게 명시합니다. 때때로 최고의 통찰력은 특정 분야의 완전한 외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요. 네, 바로 외부자의 이점입니다. 외부자들은 숲의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라 전문가들처럼 특정 작업에 지나치게 푹 빠져 있거나
지식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가 않거든요. 나무 한 그루에 시선이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로 쓱 한 걸음 물러나서 숲 전체를 아주 가볍게 조망할 수 있는 겁니다. 전문가들이 복잡한 이론의 늪에 빠져서 놓쳐버린 그 뻔한 사실을 외부자들은 아무런 편견 없는 맑은 눈으로 단번에 짚어내는 거죠. 이게 바로 잘 나가는 혁신 기업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뜬금없이 전혀 상관없는 부서 사람을 팀에 끼워 넣거나 외부 컨설턴트를 굳이 부르는 이유입니다. 고인물 같은 전문가들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아주 시원하게 깨뜨려버리기 위해서죠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? 지금까지 분석한 원문의 통찰을 쫙 모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매일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을 3단계로 요약해봤습니다. 첫째, 내가 지금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저절로 창의력이 솟아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늘 인정하는 겁니다. 둘째, 공부를 하든 업무를 하든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너무 꽂혀서 시야가 바늘구멍만 해진 건 아닌가? 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계속 의식해야 해요. 그리고 셋째,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뒤로 한 걸음 쫙 물러나서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정답이 숨어있진 않은지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왜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에 몇 시간씩 매달리다 보면 머리만 아프고 답은 안 나오잖아요? 그럴 땐 억지로 붙들고 있지 말고 의도적으로 다른 과목 책을 펴거나 잠깐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며 뇌를 싹 환기시키는 거. 이게 잃어버린 창의력을 되찾고 진짜 정답을 찾아내는 아주 훌륭한 학습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지식의 함정과 전문가의 신화에 대해 샅샅이 살펴봤습니다. 지식이라는 건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이긴 합니다.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가장 쉬운 답을 못 보게 만드는 캄캄한 안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가진 그 훌륭한 전문성이 혹시 너무나 뻔하고 쉬운 정답을 떡하니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지식을 끝없이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외부자의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유연함을 절대 잃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. 끊임없이 당연한 것들의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